자, 콘 기능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예제를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포인트가 3개가 있죠. 커브가 서클이 이렇게 2개가 있고요. 자, 요거를 이용해서 콘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성을 해볼게요. 콘은 원뿔 형상을 생성하는 기능이에요. 원뿔. 실린더는 원기둥을 생성하는 기능이잖아요. 원기둥을 생성하는 기능인데 이 콘은 원뿔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인서트의 디자인 피처에 보시면 실린더 밑에 콘이라고 있죠. 콘을 실행을 해서 보면 이 콘이라고 하는 기능에서 생성할 수 있는 타입이 5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맨 처음에는 맨 위에 있는 게 디아메터스 앤드 하이트죠. 지름과 높이를 입력해 가지고 콘을 생성할 수 있는 타입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엑시스에 보면 실린더의 그것과 똑같지요. 그죠? 엑시스를 왜 정하죠? 실린더에서는 어느 방향을 의미를 했어요? 실린더에서는 중심축 방향을 의미를 했죠. 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콘에서도 이 중심축 방향을 이렇게 이 방향을 벡터, 이 스펙시파이 벡터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현재 Z방향으로 향하는 콘을 만들겠다. 그럼 여기에서 방향은 어디가 돼요? Z죠. Z죠. 다음에 이 스펙시파이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실린더에서는 실린더의 어디예요? 중심이죠. 그죠? 콘에서도 마찬가지로 콘에서도 이 콘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콘의 중심을 의미를 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 현재 원점을 기준으로 할게요. 원점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디멘전에 보면 베이스 디아메터와 탑의 디아메터 그리고 높이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원뿔 형상에 있어서 여기 아래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래쪽의 지름. 탑의 지름은 여기 위쪽의 지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베이스가 여기고, 그죠? 탑이 여기가 되는 거죠. 높이는 여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높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값을 입력을 해볼게요. 베이스를 100, 그 다음에 탑을 0, 하이트를 100이라고 하고 자, 생성, 어플라이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원뿔 형상이 만들어지죠. 자, 만들어지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가 뾰족하죠. 그럼 수정을 해볼까요? 파트 내비게이터에서 피처를 선택을 해서 더블 클릭. 그럼 파라메타가 나오게 되죠. 자, 이 파라메타에서 탑의 지름을 10으로 바꾸고 OK 해보면 이 탑의 지름이 10파이로 변경됐습니다. 그렇죠? 0으로 하면 뾰족하게 된다는 얘기죠. 0으로 해놓으면 탑의 지름을 입력하면 값을 주면 그 값만큼 이렇게 지름 값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타입으로 넘어가 보죠. 콘에 가서 두 번째 타입. 자, 두 번째는 디아메터스 앤드 하이트 앵글이라고 하프 앵글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는 뭐냐 하면 방금 전에는 이 원기둥, 그러니까 이 원뿔을 그리는데 바닥의 지름과 그죠? 이 바닥 지름과 그다음에 탑의 지름과 높이를 입력을 했죠? 높이를 입력했는데 자, 지금은 이게
하프 앵글이라고 해서 탑의 지름을 지정하지 않고요. 베이스에서부터 탑까지 여기에 입력된 각도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우리가 탑의 그 지름을 20이라고 입력을 했다라고 치면 20이 되는 지점, 탑의 지름이 20이 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입력된 각도로 올라가다가 탑의 지름이 20이 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생성이 된다. 그러니까 높이는 모르죠? 예. 높이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방향 Z방향이고, 포인트는 여기 이 빨간색으로 우리가 표시해 놓은 이 포인트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지름, 베이스의 지름 100, 탑의 지름을 30, 그 다음에 하프 앵글을 10도라고 해볼까요? 10 한 다음에 어플라이 해보세요. 그러면 자, 10도로, 그러니까 하프 앵글이니까 이렇게 반이죠. 이게 10도라는 얘기죠. 이 10도 각도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탑의 지름이 30이 되는 지점에서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게 하프 앵글 타입이고요. 세 번째는 자, 베이스 디아메터 하이트 앤드 하프 앵글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방향 마찬가지로 Z 방향 찍고요. 포인트는 여기 그 옆에 있는 또 크로스 여기 있죠. 여기 포인트를 또 찍습니다. 그 다음에 지름, 베이스의 지름을 똑같이 100으로 하죠. 그리고 높이를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높이를 100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하프 앵글을 45도라고 해볼게요. 45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프 앵글을 45로 해주고, 그 다음에 하이트를 100으로 해주고, 어플라이 하게 되면 생성이 안 됩니다. 안 되지요?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하면 45도로, 그러니까 지름이 100인 상태에서 45도로 이렇게 올라가면 높이가 100mm가 되기 전에 여기가 만나버린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모서리로 만나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높이가 100mm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에러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쳐보죠. 20도로 고쳐볼게요. 20도로 고치고 어플라이 하게 되면 자, 생성이 되죠. 자, 그러면 바닥의 지름과 이 하프 앵글과 높이에 의해서 뭐가 나옵니까? 탑의 지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탑 디아메터 하이트 앤드 하프 앵글. 자, 방금 전에는 베이스 디아메터였죠? 자, 탑으로 바뀌었어요. 탑의 지름을 자, 일단 포인트를 찍죠. Z방향으로 생성하고 그 다음에 스펙시파이 포인트에서 마지막 이 크로스 포인트를 클릭해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자, 원뿔이 생성되는데 탑의 지름은 0으로 높이가 100mm 그 다음에 우리가 하프 앵글을 아까 45도 했을 때 생성이 안 되지요. 여기 45도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플라이 해보면 여기에서는 생성이 돼요. 그쵸? 바닥의 지름은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각도를 몇 도를 입력하든 간에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포인트에서 입력된 높이 값만큼 올라가서 탑의 지름을 가지고 이렇게 각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베이스의 지름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값이 각도가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생성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투 코엑시얼 아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 코엑시얼 아크를 보면은 요거는 실린더에 있는 아크 타입하고 같다라고 보면 돼요. 실린더에 보면 아크 앤드 하이트라고 있죠. 아크 앤드 하이트에서 아크를 선택을 하면 뭘 가지고 와요? 이 아크에서
여기에서 아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아크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아크에 R값 있죠. 반지름. 그죠? R값 있고 이 아크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중심이 있잖아요. 중심점이 있죠. 중심점.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했죠? 그 아크에는 그쵸. 노멀 벡터 방향이 있다고 했죠. 방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콘을 만들 때에도 보세요. 콘 만들 때 자, 콘에 뭘 지정을 해야 돼요? 방향과 중심과 지름을 그리고 높이를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투 코엑시얼 아크를 보자고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아크에서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아크에서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의 아크를 이 밑에 있는 얘를 이렇게 찍고요. 그러면 이 아크에서 뭘 가져올까요? R값, 중심점, 그 다음에 노멀 벡터를 가지고 오겠죠. 자, 탑 아크를 찍으라고 나오네요. 탑의 아크는 여기에 있는 이 아크를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럼 이 아크를 찍으면 이제 뭐 있죠? 이 아크에도 R값 있고 그 다음에 중심점 있어요? 그러면 콘이 이렇게 생성돼요? 아니에요. 여기 탑의 아크는 R값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 베이스 아크와 탑 아크 사이에 이 높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베이스 아크와 탑 아크가 동일선상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높이 값이 없잖아. 그럼 생성이 안 되겠죠. 높이가 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탑의 아크를 찍은 다음에 어플라이 하면 이 베이스의 아크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탑 아크의 R 값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높이 값을 역시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그 높이만큼 콘을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5가지 타입을 해봤습니다.